원래 군대에서 옛날부터 군대에서 술을 많이 줬어요. 고대에서부터. 군대에서 술을 줘요? 근데 그게 또 궁금하네요. 과연 지금 이 정조 때는 어쨌든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술에 의해서는 그래 감형해 주겠다라고 했다면 과연 군대에서는 그거를 오케이 해줬을까?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술 먹으면 안 되잖아. 일단 술 마시면 공포심이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외로 예전이 아니라 최근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2차 대전 때까지 의외로 힘든 게 식수 추진이에요. 군인들 식수 추진. 그렇죠. 설마 물 대신 예. 마시나요? 아, 맥주를 물 대신에. 로마군도 진영에 와이너리 창고가 따로 있어요. 일거양득이네. 물 대신 마시고 취한 김에 싸우자. 야, 근데 와인을 물처럼 마시면 많이 취했을 텐데. 그리스군도 그래. 예전에 그리스군도 그랬어. 거기가 물이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은 물 마시면 설사한대. 그 다음에 우리 6.25 때 중공군. 아, 그런 건 있겠다. 그게 물을 함부로 마시면 네. 그 바이러스 감염되고 물 갈아 마시면 그래, 물 갈아야죠.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수 대신 물을 갖고 썩으니까 옛날에. 우리 6.25 소독하나요? 때 중공군 공격하기 인해 전술하기 전에 네. 사람이 무서울 거. 걔네가 아무리 무슨 정신무장 이거 다 거짓말이고 추운데 인해 전술로 밀고 나가야 돼. 총알도 없었다면서. 더군다나 중공군은 2명에 1명씩 술탄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고량주 푸는 거예요. 마시고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애들은 아픔 먹고 이렇게 의외로 이랬어요. 근데 이거 우리 역사 속에도 우리 허준 씨 좋아하는 네. 삼국지 장비도 네네. 술 먹고 좋아하셨죠. 술 먹고 죽잖아요. 좋아하시고 이제 부하를 술 드시고 주치폭력으로 부하를 많이 때렸어. 주치폭력으로 부하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적군한테 죽는 게 아니라 얘한테 맞아 죽겠다 싶어서 나가가지고 장비를 몰래 살해를 하고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장비가 죽게 됐지. 근데 제가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의외로 군대에서 특히 군대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지휘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휘관이 술을 마셔서 말아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오. 사례를 갖고 그 왔어요. 지휘관 문제 있었던 건 이렇게가 되시겠지 않았어요? 자꾸 어디 가잖아. 그 술 마시러 가는 거였네. 아 이제 알았네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급하게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밴드 오브 브라더스 작가 있죠? 네. 스티븐 앰브로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페가수스의 달이라는 책인데 페가수스 다리 유명한 사건. 유명한 전투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디데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디데이 사건. 근데 이 다리를 지키고 있던 독일군 장교가 한스 슈미트라는 소령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근처에 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병을 데리고 부하들한테 야 다리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내가 와서 얘기할 때까지 다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어. 네.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운전병을 데리고 애인을 만나라. 거기서 술을 마셨어요. 애인하고. 그러고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운전병이 옆에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와. 너도 한잔해. 한 이거 이게- 음주운전이잖아요.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이 많아. 나도 정 많거든. 얘도 마셨다고. 얘도 마셨는데 막 하다 보니까 왠지 좀 이상해. 뭐 이렇게 뭐 낙하산 내려오는 것 같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 근처에 영국군 공수부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러면 안 될 테니까 야 일단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런데 애인이 물어본 거야. 오빠 어디가?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뭐 불꽃 한번 보여줄까? 불꽃놀이 갈래? 우리가 이제 다리 폭파할 건데 누굴 바보로 알아? 진짜 멋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 나도 가 그랬다고. 그래서 딱 태우고 야 운전병한테 야 빨리 돌아가자. 그랬어. 오빠 차. 근데 문제가 운전병이 술을 마셨잖아요. 많이 네. 마시지. 얘가 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국군 진주로 간 거야. 아 이거 실화예요? 네, 싫어요. 오빠 우리 어디가 지금? 영국군이 이렇게 있는데 와 여기가 어디야? 지금 얘네가 무슨 군인데? 독일군. 독일군인데? 영국군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뭐 차가 누구야? 독일군 소령이 독일군 소령이 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했는데 영국군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잡혔어요. 그리고 끝내 이 다리가 폭파한 데서 연합군이 요 다리를 확보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 영국군 공수부대가 다리 6개를 공격하러 갔는데 다 실패하고 이거 하나만 성공했어요. 이 슈미트 소령이 확보한 다리가 2개였거든요. 이 2개가 전부 다 그게 영국군. 연결된 거. 요 페가수스
수수 팀만 성공했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다리가 폭파되고 아니 다 실패했어 공수부대 공격. 어. 여기만 성공했다. 그러면 여기에 완전 진짜 생명줄 하나를 딱 그래서 영국이 잡은 그 거네. 지상 최대의 작전에도 이 전투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술 얘기 안 나오고 오직 영국 공수부대가 잘 싸워서 성공. 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다음 두 번째 사례가 이제 남북 전쟁 때 네. 있었어요. 이제 1862년에 남군이 테네시강 전투에서 돌강 전투를 북군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때 남군 지휘관 최고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이제 브렉스턴 장군이에요. 근데 이 브렉스턴 장군의 휘하에 연대들이 있었는데 브렉스턴 장군이 계획을 잘 세워서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북군 수천 명이 고립이 돼 있었다고요. 그때 연대장이 SI님 고맙습니다. 연대장이 누구였냐면 이제 벤자민 치담이라는 소령이었는데 네. 이분이 평소에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치담은 그 남북전쟁 나오는 몇 번 나오는 근데 예전에 저희 얘기했을 때도 남북 전쟁은 뒤에서 막 유럽 귀족들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구경했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이분이 말 위에서 술을 자시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 위에서 술을 먹어요? 예. 아니 뭐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말 위에서 술을 낭만. 자시다가 떨어졌는데 어.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이 양반이. 어. 그래서 이제 막사로 끌고 가서 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어. 무려 이틀 가까이 정신을 못 차리세요. 술을 하도 먹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어. 근데 브렉스턴 장군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공격을 안 하나? 그래서 뭐 연락병을 보내고 그랬다고요. 어. 근데 이틀 만에 정신이 든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군인이니까 정신 들어서 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공격 명령을 주시든지 해야지 우리가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일단은 빨리 전열을 정비해라고 하고 공격을 하려고 딱 보니까 그때 마침 북군 증원부대가 왔어요. 근데 이 북군 증원부대가 포병부대였단 말이에요. 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치담 부대가 거기서 괴멸이 돼요. 아이고. 그리고 수천 명의 고립이 됐던 북군이 구출됨과 동시에 이 탄력을 받아서 남군을 밀어붙인다고. 그럼 북군 승리에 아주 정말 지대한 영향을 그렇죠. 끼쳤던. 결과적으로 이 브렉스턴 장군은 이 테네시강 전투에서 북군한테 패한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어?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얘기였는데 주치폭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서 좋아.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그래, 다시 말해서 주치폭력하고 상관없잖아. 술이라는 건 응. 가장 엄중해야 될 지휘관마저도 정신을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그만큼 사람을 말까게 만드니까 주치 감면해줘야 된다. 아니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해외 지금 어떤 제가 그 사례를 조사했냐면 네. 사례라기보다는 어떤 걸 조사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이런데 그렇다면 왜 해외에도 이런 법에 사법제도의 사례가 있나 한번 제가 논문을 조사해 네. 보니까 좋습니다. 주치 소란자 제지 등에 관한 외국의 입법 예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일본부터 한번 볼게요. 195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이상으로 주치 폭력이 심했대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막 살기가 빡빡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50년대 정말 이런 일이 많았대요. 근데 50년대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주치 폭력에 시달리던 16살하고 13살 자매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자매가 예. 아까 아버지의 주치폭력에 시달리는 견디다 못해 이런 끔찍한 일이 났어요. 이 이후에 일본에서 어떤 법령이 있었냐면 술에 취해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아주 긴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을 제정해서 심각한 가정 비극의 속출 혹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자행되는 범죄 등 이 급증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떤 조치냐면 강제적 보호 조치를 이제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제지에 부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치자에 대한 보호 시설을 유치장과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치자의 큰 특징이 뭐냐면 자해를 해요. 맞아. 이 자해를 이러면서.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갑, 포승 혹은 구속복 등을 착용하기 위해서 술이 깰 때까지 이렇게 하고.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삼진아웃 제도가 생기면서 네. 이 사람을 얌전하게 유치장에다 놔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삼진아웃이 아직 안 돼서. 그 전부터 주치자들이 들어와서 자해를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경찰이 때렸다고 또 고발을 하고. 그래서 수갑 채워놓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점점 더 절절매고 그러니까 양 먹여서 보내는 그런 옛날에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주치폭력 그냥 딱 수갑 채워가지고 포박해가지고 넣어놔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입법 사례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의외로 1873년부터 이 법이 있었어요. 1800 73년. 즉 150 19세기 년이죠. 말부터 있었대요. 우리하고 반대로 갔어. 그냥.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주치 상태 자제를 주치 상태의 범죄를
이제 완전 규정을 해요. 이거 술 먹고 하는 범죄도 예외가 없다. 이런 식의 프랑스가. 조금, 유럽에서 좀 프랑스가 좀 센가 봐요, 법력이. 세요. 예. 그래서 주전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자가 저항할 시에 피해를 끼치고 저항할 시엔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물리력의 범위라는 것은 경찰의 재량인 그렇죠. 거죠. 경찰이 제재하는 그러니까 거고.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난동 부리면 그 팔 꺾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힘으로 예, 제압하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뭐 안 되겠다 하면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정 안 되겠다 이건 위험하다 그러면 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그냥 때려잡는 거야. 미국은 전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술 먹었다고 총 쏘지 않잖아. 어이 차에서 내리면 쏜대요. 조심해야 돼. 전체 성폭력 범죄의 37%, 그다음에 폭력 범죄의 25%가 주치자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영미법이라고 해서 영국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따랐는데 미국은 뭐가 있냐면 주치 폭력자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음주 측정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0.8 이상이면 너는 무조건 일단은 경찰서 연행이에요. 0.08? 야, 0.08. 그렇지. 왜냐면 0.1이 면허 취소예요. 예. 만취야. 그러니까 0.08이면 꽤 많이 먹는 예, 거예요. 0.05면 0.05면 정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연행이 되면 통상 5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자동적으로 부과가 된대요. 근데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기물 파손 같은 게 이렇게 되면 이건 이때부터는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사례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일단 영연방국가니까 영미계 법인데도 불구하고 1979년부터 이거를 비범죄화로 했습니다. 어? 예. 아, 그러니까 네.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가 비범죄다. 예, 과거의 형사적 접근 방법에서 요즘에는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으로 바꾸고 있대요. 이게 아주 그렇죠.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아직도 근데 사실 범죄를 규정할지 말아야 될지라는 그 논쟁은 있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주치료나 소란 행위가 나간 경우에는 경범죄법으로 처벌은 하긴 하지만 경찰서에 데려간다고 해서 아까 뭐 24시간 48시간이지 않습니까? 호주는 8시간 이상 구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호주는 네. 주치자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그렇죠. 뜻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주치자에 대해서 비범죄화를 유도하고 어떤 사회복지적 시각, 즉 이걸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근데 8시간이면 충분해요. 8시간만 구금하면 진짜야. 정말로 저도 뭐 술 많이 먹어봐서 알지만 8시간 구금했는데 안 깨는 사람 없어. 다 깨.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8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공인보호시설에 다시 이송을 해서 15시간을 있게 합니다. 맞아요. 8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아직도 정신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미국이나 영국도 그 처벌만 받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치료소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판사가 그걸 정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뭐 좀 반복될 경우에 판사가 당신은 몇 월 며칠 이내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라고 네, 이렇게 그게 명령을 있죠. 내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도 비슷해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한데 다만 이제 캐나다는 이제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살래 아니면 2,000달러의 벌금을 낼래 이렇게만 한대요. 그래서 근데 캐나다가 무서운 게 뭐냐? 얘네는 한 번이 걸리건 두 번이 걸리건 무조건 2,000달러. 2천? 2만 그러니까 이거래요. 야, 돈 있으면 술 먹고 깽판 쳐. 이거래요. 그러니까 그 깽판 친 가격은 니네가 민사상 합의하고 1탄 벌금은 200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민주사회에 철저한 거는 피해를 끼친 건 보상을 해요. 그렇죠.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정말 뭐 재산이 없다거나 상습 알코올 중독자거나 이거는 사회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치폭력을 처벌해서 치료로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2015년 이미 3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건 또 우리가 좀 선진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해서 치료로 간다기보다는 네. 처벌과 치료를 병행을 해야 투 되죠. 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폭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형사 입건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뭐 지금도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 주치자들의 이제 통계를 봤을 때
재범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한 번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 또 저지른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100명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에서 잡힌 주폭 100명을 조사해본 결과 2015년의 통계인데요. 대부분 재범이었고 구속자들의 평균 연령은 40대에서 50대. 이들 중 11명은 50범 이상의 재범자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뭐냐면 삼진아웃 때도 이게 여기서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설명을 나중에 좀 요거를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로 넘어오는, 공리주의로 넘어오고 민주주의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아직 법이 못 따라왔잖아요. 사람들의 의식도 글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 야, 내 세금을 왜 걷다 써? 이렇게 되는 순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50범 이상이 되느냐? 의사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술을 먹고 주폭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이미 뇌 구조가 바뀌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아무리 안 하려고 절대로 난 주폭 같은 거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술을 먹는 순간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면 결국은 뇌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국가적으로 치료와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해서 가는 것이 민주적으로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100% 옳아요 그게.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처벌도 복수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가 안 가도록 막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방금 하듯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0번에 다들 웃으셨는데 심지어 최고 86번. 그러니까 86번의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86번이면 2달에 한 번씩만 감옥을 가더라도 몇십 년을 근데 이게 문제가 그게 이웃에게 저지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365일이라는 말씀드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장애라니까요. 이게 맞아요. 장애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치료는 뭐냐면, 술 먹고 사고 치면 안 돼요 라고 아무리 형법으로 이 사람을 때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사회 경험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치료는 아직 그런 치료는 아니죠. 네, 그런 치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주폭을 행하는 사람도 아까 호준 오빠가 말을 했지만, 내가 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저 사람이 치료를 받게끔 도와줘야겠구나라는 맞아요. 인식을 좀 갖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허준 씨께서 말씀하신, 야, 뭐 저런 애들한테 내가 세금을 왜 써? 이 생각은 좀 잘못된 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교도소 가도 그래도 내가 세금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인식이 바뀐다라는 게, 내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간다는 건 당연하다라는 인식인데, 그렇죠. 이게 내가 치료를 받아야지 하고 병원문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고칠게. 이게 미국이나 외국처럼 그게 행정명령이 이렇게 그렇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영미법이 그런 게 대단히 네, 그게- 강력하더라고요. 네. 나도 알코올 중독 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만 자기가 중독자라고 절대 얘기 안 인정 안 하고 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판사가 행정명령을 그게 내가 그런 건 잘 못 모르겠는데 봤어요. 저는. 아직 그런 가족의 몇 명 발생한- 이상 동의를 했을 경우에 이제 치료를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정신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킬 때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족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이제 나쁘게 사용하는 가족이 그렇죠. 있죠. 예. 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치폭력 과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인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을 알자, 그리고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알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가끔은 졸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니까 이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죠. 이제 부자가 됐더니 좀 베풀어야 되겠다 싶기는 한데, 근데 그게 100%지. 관성으로 오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주변에 교육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왜냐면 지금 한국 사회 논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오고 갑자기 이제 국제적 국가로 가면서 이 제도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졸부론 비슷하게 안 맞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괴리가 되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이해관계로 보는 거야. 아 이거 나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 보잖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란 말이에요.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경찰이 왜 나를 구속해?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또 반대로 이거 좀 인간적으로 대우해준다 그러면 너 당해봤냐? 이거는 틀렸다는 건 안 해요. 자기 입장에서 맞아. 보니까 100% 옳은 거예요. 다 맞아. 그게 맞아요.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자는 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인 제도로 보자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주치 감형이라는 것은 기자님이 주장했던 영국이나 선진국들은 민주 시민사회에 이루어지는 18세기의 주치 감형이 없어지는데 그쵸. 그저 걔도 있었거든. 네. 우리는 그때 공식화가 그렇죠. 됐어. 오히려.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개혁군주라는 영조가 이걸 낭창 남용을 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요인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서 현대 사회가 되면서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계속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나가겠지.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이 18세기랑 똑같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18세기 살지 않잖아. 맞아. 그러면 현재에 맞는 법은 이거다라는 관점에서 가야지. 단순히 내 이해관계와 어떤 이거 우리 전통인데 문화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기자님도- 우리 프로의 네. 목표입니다. 교수님께서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기 네네.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술이란 네. 양껏 마셔야 됩니다. 이 양껏이라는 게 양껏 마시라가 아니라 본인의 양껏.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술 먹었을 때 항상 과음을 했을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후회. 후회. 과음을 하고 나서 항상 사고가 일어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가볍게 기분 좋을 정도로 마시고 집에 내가 정신 차려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아무 문제 기준 없어. 정확하네. 자기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무 문제 비틀거리지 없어. 않고. 하지만 과음을 하면 항상 그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술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제 친구 중에 예. 정말 말짱하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 친구였는데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운을 타고 장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인간 본성에 의해서 인간 본성의 측면에서 술을 접근한다면 그냥 자기가 마실 수 있는 만큼만 기분 좋은 만큼만 즉 내가 이 끝까지 이거 있잖아요. 원샷 투킬 이거는 절대 이건 항상 후회를 낳는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기자님 말씀하니까 조금 생각이 난 게 왜 우리가 계속 주치폭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런 나쁜 사람들 주치폭력으로 해서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는 보통 다 자의에 의해서 술을 마신 거잖아요. 내가 마시고 싶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는 없었지만 뭐 우리나라 약간 회식 문화라든지 과거에 보면은 좀 강요로 인해서 많지. 마셨을 경우 그런 다음에 내가 뭔가 술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과연 죄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을 그래서, 수가 있거든요. 그거 윤전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변호사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여지껏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이 됐느냐. 주치폭력 그리고 또 술 취한 상태로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인이 12년 만에 나오느냐. 좀 있으면 2020년에 조두순이 이제 나옵니다. 형을 다 마치고 나와요. 12년 형 받았어요. 근데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15년이었어요. 무기징역을 12년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15년짜리를 12년으로 때린 거예요. 거의 줄 수 있는 거의 최상법을 준 건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검찰이 구형을 잘못한 거예요. 성범죄 특별법으로 구형을 했어야 되는데 형법으로 구형을 한 거예요. 주치폭력법. 그러니까 15년이 최고형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많이 안 알려주고 주치 감명을 당했대. 이게 집중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의 법 그렇게까지 허술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검사분들은 두 분이 징계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치 감면이라는 게 그러면 있느냐? 지금 많이 사용되느냐? 변호사 두 분께서 세 분께서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주치 감면? 없다고 보면 된다. 없다고 보면 된다. 그걸 잘못 신청했다가 오히려 괘씸죄로 판사가 더 안 좋게 본다. 주치 감면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준 사건 이후에는 입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걱정들은 이제는 많이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윤전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가 심신미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형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은 책임, 이거 굉장히 중요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책임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신장애에 대해서 10조 2항을 폐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살인죄나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술을 강권하는 문화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해야 돼요. 특히 맞아요. 대학 입학하자마자 맞습니다. 사발식하는 그것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누가 근데 진짜 지금 많이들 교수님하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자님하고 저희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게 뉴스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걸 전통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하자는 이유가 그 전통 문화가 생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밤에 술을 하고 목욕하기 전에 찬물로 샤워하기 전에 술 먹고 해야 된다는 건 지금 건강의학에는 안 맞아요. 네.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술 돌려먹는 문화도 정말 그 옛날에 그 정말 권력, 그것도 일종의 갑질이죠. 그렇죠. 그거 하던 문화인데 이게 민주사회에서 맞는 문화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지성의 요람에 대해 가장 민주주의 대학에서 이게 그러니까 지성의 요람이 아니라 요람이라는. 아이고 저기요 교수님, 교수님 기자님 오늘 조용하다 하셨더니. 네, 요새 이제 뭐 대학의 술 문화도 조금씩 변해가고 직장의 술 문화도 많이 변해가고. 두 분 동문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교수님. 두 분 동문이잖아요. 네, 동문이었습니다. 모르셨어요? 독수리 동문.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중요한 왜 거는 네. 고쳐야 변해 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건 전근대적 문화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민주적 문화로 가야죠. 예, 이건 전근대적 문화고 우리가 조선시대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네. 언제 한번 우리 그것도 합자. 신입생 신고시. 신고시. 예, 이거 못하게 하려고 법 내리고 별짓 다. 그거는 우리 고인물이 잘 돼가지고 예. 내년 신입생 입학식 딱 할 때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현재 시민사회 문화와 안 맞는 과거의 문화다. 추운 나라에 살 때 더운 물 샤워 못하고 밤에 찬바람 셴셴 들어올 때에 싱싱. 그 비의학적 관습에 의해서 나온 문화다. 우리가 네. 이렇게 알아야죠. 저는 며칠 전에 방송하는데 정말 멋진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서울대의 슬로건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집합신호, 위급 집합신호에서 이제 비롯된 말이잖아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짧은 어떤 그 행위나 문장 뭐 이런 거. 서울대 슬로건이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런 얘기, 이게 서울대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부심이요. 와, 쩐다 자부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 조국의 미래가 니네 학교 쪽을 바라보면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부심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전 세계에서 법 비교를 하려거든. 대한민국 한번 법을 봐라. 대한민국 법이 진짜로 멋지다. 라는 나라가 이제 현대적으로, 민주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오늘 충분히 말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사고를 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고인물 3부는요, 좀 자유토론식으로 했었고, 요것의 클릭 수를 제가 봐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정말 다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클릭 수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라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번 방송 때는 이 방식을 보고, 그 다음번 방식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물 3화 2부에 걸쳐서 아주 길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인물이었습니다.